출생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헌법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 우세하게 적용할지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가 오늘 할로윈을 맞아 브로드애비뉴에서 초콜릿을 나눠주며 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을 변경한 병적 제적자 중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MF 당시 경제사범으로 미국으로 도피한 뉴욕 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헌법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측근들은 폐지 찬성 의사를 밝혔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도에서 해방된 흑인들에게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868년 헌법에 추가되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는 트럼프의 주장과는 달리 폴리팩트의 2015년 조사에 따르면 최소 32개국이 자국에서 태어난 아기를 시민으로 인정하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소개된 직후 공화당 소속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출생시민권 제도를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중단시킬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위원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할 예정이라며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대통령은 헌법을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헌법 수정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민의 65%가 현행 출생시민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30%는 불법 이민자들의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1월 6일로 예정된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사전투표율이 어느 당에 우세하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선거가 막바지로 가고 있지만 결과에 대한 전망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명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1966년 49%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특히 조지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주요 도시에서 사전투표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경우 사전투표 첫날에만 69,049명이 투표했습니다. 2014년 사전투표 인원인 2898명의 3배에 육박합니다. 플로리다에서도 부재자 투표를 포함해 270만 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약 1,600만 명에 달하는 플로리다주 전체 인구 중 15%이며 유권자 수 기준으로 20%에 해당합니다. 조지아와 플로리다는 민주공화 양당의 주지사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상원선거 격전지인 텍사스의 경우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지역이었지만 사전투표 참여 인원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전투표 열기가 궁극적으로 어떤 당에 도움이 될지를 두고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년과 유색인종의 적극적 참여가 사전투표율 상승 요인으로 보이지만 애리조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에서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승리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크리스 정 후보가 오늘 할로윈 데이를 맞아 브로드애비뉴에서 초콜릿을 나눠주며 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정 후보 캠페인은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며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벨팍 최초 한인 시장에 도전하는 크리스 정 후보가
오늘 오후 할로윈 데이를 맞아 어린 학생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나눠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오늘 많은 주민들과 할로윈을 즐기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중간 선거까지 일주일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정 후보는 이번 주말 버겐 카운티 청사에서 사전 투표를 실시한다며 많은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일찍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편 투표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일찍 투표를 하기 원하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 후보는 사전 투표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 버스를 제공한다며 투표 당일 참석이 어려운 주민들은 이번 주말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해큰색 버겐 카운티 청사로 향하는 버스는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펠팍 타운홀에서 오전 9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뉴저지 중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인 후보들은 총 22명. 한인 정치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한인 이민자들이 미 주류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커져가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인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와 참여를 통해 진정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중간선거를 불과 일주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10월 들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중호범죄의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갤럽이 지난주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4%포인트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 6월 말 중남미 불법 입국 이민자 부모 아동 격리 정책 논란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10월 들어 43%에서 44%를 기록하며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지만 최근 폭발물 소포와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하강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PBS 방송과 NPR 라디오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의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주 지지율은 한 달 전보다 3%포인트 하락한 3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2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야권 핵심 인사와 언론사에 13개의 폭발물 소포가 배달됐으며 붙잡힌 용의자가 공화당원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로 확인돼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악재가 됐습니다. 또 27일에는 펜실베니아주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을 증오한 백인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사건을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편견을 허용하고 박해를 도왔다는 비판 칼럼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 초청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혼자 비자 K1 심사가 크게 강화돼 비자 적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비자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의 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7 회계년도에 발급된 K1 비자는 32,998건으로 집계돼 5만 건이 넘었던 지난 2015 회계년도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1 비자 거부율도 높아져 대체로 15% 이하였던 거부율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27.5%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도 26.1%의 거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K1 비자 신청자 4명 중 1명 정도가 비자 승인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2018 회계년도에도 이어져 1분기 거부율이 25.9%를 나타내는 등 첫 6개월 동안 평균 거부율 22.1%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국적을 변경한 병적 제적자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가운데 그중에서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당국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국적 이탈인지를 엄정하게 감시 감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국적 변경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벗어난 제적자는 총 5,223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 국적을 바꾼 사람은 3,156명으로 60%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이 일본 955명, 캐나다 515명, 호주 227명, 뉴질랜드 148명, 독일 57명, 프랑스 14명 등이었습니다. 전국에서 병적 제적자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 1,843명, 경기 1,148명으로 두 곳이 전체의 68%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 지역이 457명으로 집중됐습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병역 의무를 다한 재외동포에게만 재외동포 비자 F4를 발급하도록 규정해 5월 이후 한국 국적을 변경한 외국 국적 동포는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외환 위기 당시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뉴욕 일원 한인들을 위한 특별 자수 기관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 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검찰청과 외교부가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피한 IMF 경제사범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997년 IMF 때 입건된 경제사범 중 현재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체류하고 있으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고소, 고발된 기소 중지자입니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 뉴욕 총영사관 등을 통해 자수할 경우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자수 희망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고 뉴욕 총영사관에 기소 중지 사건 제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됩니다. 이 기간 자수한 경제사범은 피해를 변제하면 수배가 풀려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고소인이 동의하면 한국 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해 피해를 직접 변제할 수 있게 해주고 피해 변제가 끝나면 이메일이나 전화, 우편, 화상조사 등 간이 방식으로 조사를 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한인 학생이 많지 않은 롱아일랜드 시티의 공립학교가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국어 수업을 신설했습니다. 타민족 학생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음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의 윌리엄 큐렌 브라이언트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 2,400명 중 한인 학생은 10여 명뿐이지만 학생들의 요청으로 한국어 수업을 신설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을 듣는 37명의 학생들은 전원 타민족 학생들입니다. 이 학교는 1980년대 한인 학생 수가 200여 명에 달했으며 그 당시 한국어 수업을 제공한 바 있지만 지역 한인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부족으로 수업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K-팝의 인기로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늘어 지난 9월부터 한국어 수업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한편 롱아일랜드 시티 현대자동차 딜러는 $1,960를 이 학교의 한국어 수업 지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학생 4명 중 3명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2018-2019 학년도 공립학교 저소득층 학생 비율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74%인 83만 9,705명이 점심 급식비를 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년도보다 무려 3만 9천여 명이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저소득층 학생 비율은 지난 2013-2014 학년도에 81만 1,627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이어갔지만 올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급증한 것은 뉴욕시의 노숙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아동옹호단체인 AFC가 최근 발표한 2017-2018 학년도 뉴욕시 공립학교 홈레스 학생 현황에 따르면 전체 공립학교 학생 110만 명 가운데 약 10%가 마땅한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집계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해 LA 한인타운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미선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심원단은 오늘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형사법원에서 약 2시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유미선 씨에게 2급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 측은 유 씨는 사건 직후 경찰에게 히스패닉 남성 2명이 침입해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가 또 신문에서는 자백하는 등 일관성 없는 유 씨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의 최종 형량 선고는 내년 1월 28일 진행되며 최대 16년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 씨의 담당 변호인 데이빗 백 변호사는 항소 계획을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주택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판매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분석회사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달 LA 카운티의 주택 중간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오른 59만 5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A 카운티에서 지난달 매매된 주택은 5,621채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3% 줄어들었으며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판매량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바이어들이 치솟는 집값에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감당할 수 없는 몰기지 대출 금리 역시 남가주 주택 판매량 감소에 주범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는 2020 회계년도 추첨 영주권 신청 접수가 11월 6일 마감됩니다. 추첨 영주권 신청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추첨 영주권은 이민이 많은 한국, 중국, 베트남 등 19개 국가 출신은 신청할 수 없지만 한국 국적자도 북한이나 일본 등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배우자가 추첨 영주권 대상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면박을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ABC 지역 방송에 따르면 휴스턴 한인 통역 자원봉사자들이 조기 투표소를 찾아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투표소 참관인 중 한 명이 유권자와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자 호통을 치고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역 자원봉사자는 투표소 100피트 밖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밝혀 결국 휴스턴시 한인 유권자 리그는 투표소 100피트 밖에서 한국어 통역을 돕고 있습니다. 신경숙 작가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가 미국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KL 매니지먼트는 신 작가가 영미권 컨텐츠 제작사 블루자 픽처스와 미국 드라마 판권 계약을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소설은 엄마를 잃고 그에 대한 죄책감으로 곤경에 처한 한 가족의 경험을 아름답고 진솔하게 그린 작품입니다. 한국 문학 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미국 드라마 판권 수출 첫 사례로 구체적인 제작 방영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인 부동산 개발업체가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4층 건물을 인수했습니다. 매입 가격은 2,250만 달러로 이 건물 1층과 2층에는 TGI 프라이데이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으며 미치코 리허설 스튜디오와 악기 소매상인 로베르토스 윈즈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더 몬탁 리 리미티드사의 이의근 대표는 현재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의 시리뱅크 빌딩과 H마트 맨하탄점 빌딩 등 다수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목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영상 14도, 금요일 흐리고 몇 차례 비가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맑겠고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